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이 지금 현재 염전위에선 롱 매매가 적당하다. 그 이유는 내려온 파동이 인포시하지 않았고, 즉 스파동을 보게 되면 단기 파동이 따라 말씀드렸죠. 여기는 한 번 더 내려가서 우리가 만약에 무리수 파동이었어요. 앞으로 여기에서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거 좀 꿀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한 달까지만 하는 건데요. 오렌지X 거래소에서 이제 입금 금액에 대한 30%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만약에 10,000불 넣으면은 3,000불까지 하고, 예를 들어 500불 넣으면은 뭐 100불, 1000불 넣으면 200불을 이제 주는 거여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만큼 내가 손절해도 똔똔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30% 손절을 갖고 가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기존 분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날봉부터 볼게요. 지금 왜 날봉부터 보냐, 하락 다이버스는 요렇게는 걸려 있어요. 큰 봉상으로. 그렇다는 건 그만큼에 대한 되돌림을 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상승 파동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카운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까지 바라보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면 이제부터 내려가는 건데, 근데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내려간다기보다는 최소한 이거 상승한 거에 대한 되돌림까지 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도 가능은 합니다. 서파동을 보게 되면 지금 날봉상으로 대충 보면 임펄스처럼 보이겠지만 이 중간에 10%는 나올지언정 이 전체가 임펄시브하진 않다. 그래서 Y 파동 카운팅을 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Y에 대한 파동에 있어서 W 파동은 기간적인 면을 가져갔고, 그리고 Y 파동은 가격적인 면을 가져갔다. 엘리엇의 교대 법칙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엇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Y 파동이 여기가 끝인지 한 번 더 올라갈지는 예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가 주길 바라보고 있는데, 기간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한 건 일단 상승하는 파동이 기간적이든 가격적이든 저는 여기서 되돌림이 된다는 뜻이에요. 되돌림 파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Y 파동이 여기서 완료가 됐다라고 친다면 지금 날봉상 RSI상으로에 대한 추세가 있어요. 이 추세를 만약에 하방 이탈을 한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하방 이탈하거든요. 이렇게 이거가 되지 않고 한 번 더 횡보한다고 하면 여기서 기간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날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락 다이버스는 형성은 됐지만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물대를 하방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지기보다는 기간을 좀 더 횡보하는 파동으로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임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 조정에서는 기간 횡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기간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큰 날봉상의 큰 관점은 여기 구간에서에 대한 관점은. 그래서 앞 구간과 대비돼서 왜 여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횡보를 할 거다. 그 횡보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달, 길면 이번 달 말까지 횡보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깨게 되면 조금 더 가격 조정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좋은 우리가 롱 받아야 될 라인까지 올 수 있다. 그 라인 또한 어딘지도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일단 날봉상은 그렇고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하락 다이버스는 뭐 진작에 형성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하락 다이버스보다는 상승 다이버스가 내려오면서 계속 걸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는 걸려 있죠. 그래서 파동 카운팅상 여기 파동 카운팅 해보면 최소한 이게 한 파동이고 되돌림 이후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Y 파동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Y 연장이라면 요 파동을 지키고 한 번 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돼요. 아예 여기 깨지게 되면 이 Y 상승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정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피보나치도 이렇게 확인을 하든 아니면 전체로 확인해서 되돌림을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4시간 봉 상으로 봤을 땐 내려오면 상승 다이버스가 중첩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돌파하기 전에 요만큼 내려오게 되면 RSI 상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과장된 다이버스가 또 걸려요. 지금 현재 여기 파동과 이전 파동, 이 저점과의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히든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과장된 다이버전스예요. 잘 나오지 않는 다이버전스인데, 즉 상승한 건 큰데 요거 조금 되돌렸다고 RSI가 크게 녹았어요. 그러면서 다이버전스를 형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파동 카운팅적으로 여기가 조정 파동인 건 맞다. 여기가 깨지기 전에 롱 받는 거 하나의 매매 전략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롱 위주에 대한 매매를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숏도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일단 롱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저점이 깨지기 전에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금 이미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 시간봉도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계속 걸려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내려올 때 지금 보시면 이전 파동들보다 지금 이렇게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 또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4시간 봉도 걸려 있듯이 4시간 봉은 여기랑 저기 앞에랑 걸려 있고, 지금 얘는 이렇게 걸려 있죠.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4시간 봉에 이 저점이 깨지기 전에는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또 걸릴 수 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이걸 깨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왜냐? 다이버전스가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롱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저점에 손절을 걸고 롱을 타는 게 적절하겠죠. 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 가보를 보고 어디서 내가 손절을 잡아야 될지 또는 진입을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시간봉의 롱에 대한 것 또한 내려오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파동 카운팅이 얘가 만약에 동인 파동인 상승 파동으로 본다면 이 파동은 되돌림 파동이거든요. 되돌림 파동도 이따 15분봉에 대한 카운팅을 대략적으로 할 텐데 기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3일 동안, 거의 이제 좀 있으면 4일 되는데 4일간 횡보하고 있고, 상승한 거는 고점까지 2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일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한다면 이게 상승분이고 이게 내려오게 되면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당연히 이 저점을 깨게 되면 Y 하락이에요. 얘가 X 파동이었고 얘가 W, X, Y 하락이다. 왜냐면 이건 임펄스가 되지 않으니까 C펄스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Y 하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했을 때 일단 얘는 기간 조정,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분으로 올라갈지는 하락 추세를 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이 추세를 보시면 좋아요. 이 추세를 다시 상방 돌파하면 고점 돌파할 거예요. 그럼 여기 돌파한다는 건 여기 돌파할 거고요.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전고점을 높이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러니 여기를 깨지기 전까지는 롱을 유지하는 건 나쁘지 않다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보게 되면, 다만 상승하는 파동이 일자로 쭉쭉쭉 올려주면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롱을 진입했어. 손절은 뭐 피보나치를 통해서 하든 이 전저점에 손절을 걸고 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진입을 했으면 TP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익절은 어디서 해야 되냐 라고 하면 보통은 두 가지 형태로 익절을 해요. 즉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했어. 그럼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에서 한 25%만 익절하고 나머지 본절 걸고 내려오면 손절 또는 본절하고 올라가면 나머지 75%에 대한 수익을 갖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무조건 고점 돌파할 거야. 그럼 위에 올라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 곳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앞에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연장 파동이 되면 이러한 이 213 라인까지 오게 될 거고요. 그전에는 이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공통적인 숏자리도 나올 거고 그곳이 바로 익절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엘리언 매매할 때의 값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돌린 롱 위주의 매매는 아직까지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야 된 건 되돌림 롱을 타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져가야 되는 건 아직 여기서 더 횡보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봉이랑 4시간봉 큰 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또는 차라리 가격 조정을 쭉 줘야지만 RSI 형태를 만들어내거든요. 왜 RSI 형태를 보냐면 엘리엇상으로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다른 보조 지표를 통해서 언제쯤 우리가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생길까라고 하면 RSI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만큼 뭐 신뢰도가 높기보다는 엘리엇과 동일해요. 평균값이 항상 유지되면서 보여지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니까 엘리엇도 지수 차트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듯이 보조 지표 또한 많이 보는 것들은 지수 차트에 볼수록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RSI만 보는 게 아니라 파동 카운팅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는 RSI가 어떤 형태를 보였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대한 여기는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롱에 대한 거를 매매할 때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롱 위주의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롱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횡보할 거다. 그럼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죠? 횡보한다는 건 위아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롱을 타더라도 단기 매매로 하면 되겠구나. 우린 짧게 먹어보자. 짧게 진입을 해보자. 그렇게 접근하면은 수월하죠. 여기까지 목표 세우는 건 오케이. 하지만 단기적인 매매도 생각을 해서 부분 익절 한번 해보자.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 이런 거에 25%라도 익절시키고 내가 잃지 않는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간 봉상은 그렇고, 그러면 15분 봉상에 서파동 카운팅 해서 매매했을 때는 이걸 러닝 플랫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러닝 플랫 이후에 다시 고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되돌림 위에 떨어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롱도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러닝 플랫이 아니란 뜻이에요. 뭐 이스펜딩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스펜딩 자리는 요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스펜딩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전저점과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스펜딩은 이 자리나 이 자리를 봐야 됩니다. 얘가 비파동이 1.382를 넘게 되면 러닝 플랫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스펜딩으로 봤다 라고 해서 여기 무조건 올라갈 거지 라고 생각했으면은 지금 롱을 이제 바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돌림이 깊으니 오히려 좋죠. 이때 못 탔으면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번 더 내려와서 이런 자리를 주면 오히려 이때라도 이스펜딩을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곳이 상승한 파동에 대한 618 구간이기도 합니다. 겹치죠. 그래서 이스펜딩 플랫이라고 한들 또는 상승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한들 언저리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트를 봐야 되겠죠. 저기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저기 지금 알트로 돌 거예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진행되도록 할게요. 그 전에 동영상만 하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가 엄청 내려가고 있는데 입술 깨봤네. 그러면 오히려 좋다. 이게 계엄령을 지금 선포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방금 19분 전에 얘기를 했네?
지금 단기 하락은 있는데 업비트가 야 얘는 다시 내려가네. 리플 50%? 아니죠 이거. 잠깐만. 이거 50% 아니야. 해야 돼. 이럴 때가 단타하게 짜릿하죠. 69%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69% 갔다가 다시 또 상승 60%. 김포 회복하는 거 보고 김포가 23%니까 23% 꼈으니까 10%에 3,000원까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3,000원까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올라와라. 만약 피해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엇대로 그냥 매수 자리 오면 매수하고 그리고 내려오면 원래 다 롱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그거에 맞춰서 해외 차트를 보고 우리나라 국내 기준과 갭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 10% 정도 있으면 10% 먹는 거예요 사실은. 30% 있으면 30% 먹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절히 잘 대응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늘 잘 자요. 경박.